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신 자식들인데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십 번 들어온 자식들의 연락을 또다시 부재중 통화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었는데. 한숨 섞인 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65세의 김명호입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 회사를 물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저희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남은 것은 작은 월세 원룸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0년간 일구어온 저희 회사를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자식들도 회사 일을 좀 배웠으니 그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평생 일만 하면서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것도 미안했고 회사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 매출 80억,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탄탄한 회사였죠. 큰아들은 경영을, 작은아들은 영업을 맡아 5년 전부터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거라 믿었어요.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했고 다른 회사에서 실무 경험도 쌓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니까. 저는 회사를 물려준 후에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저의 출근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해볼 테니까요. 매일 나오시면 직원들도 눈치 보이고. 결국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회사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회사를 물려받은 지 3개월. 자식들은 회사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더군요. 위험도가 높아 보여서 만류했지만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작은아들은 수익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을 회사에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곧 수익이 날 거예요. 그때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30년을 일구어온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 저와 아내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었습니다. 당장 회사가 어려우니 이 위기만 넘기면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회사도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신사업 역시 큰 손실만 남겼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부채는 늘어만 갔고 거래처들의 신용도 잃어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월급이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회사 장부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를 믿지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주식이 이미 담보대출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냐고 물어보니 작년 설날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혼인신고서라며 가져온 서류가 알고 보니 주식양도 계약서였더군요. 자식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불신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들이잖아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회사 소식에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회사가, 그리고 믿었던 자식들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식사라도 하자는 큰아들의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죠. 아버지,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는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이제 그만 잊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자식들이 원한 것은 저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돈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와 협박에 의해 재산을 빼앗겼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다행히 증거가 남아있네요. 도장을 찍을 당시의 CCTV 영상, 술에 취한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정황,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 재산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스스로 도장 찍고 서명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조사하던 중 개인 회사 카드로 결제된 호화로운 지출 내역들, 해외 골프 여행, 수입차 구매, 명품 구입. 자식들은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사치를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도 전부 개인 용도로 썼더군요. 회사 자금이 아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쓴 거죠.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주식양도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앉아두고 혼인신고서라며 쇼교 서명을 받아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결 이후 저는 빼앗겼던 회사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려준 회사가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돌려받았지만 저는 그 돈을 전부 회사 정상화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다시 경영에 참여하자 거래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30년을 하면서 쌓인 신용, 그게 아직 남아있더군요. 자식들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로 인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락도 오지 않아요. 가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며느리에게 연락해보지만 이제는 남이 된 것 같아요. 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다들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회사의 부채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직원도 뽑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니 회사가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제게 사과 한마디 없네요. 저는 이제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교훈 삼아 젊은 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신뢰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은퇴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회사는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고문으로 남아 천천히 물러날 생각입니다. 저희 사연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상담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나눠주고 싶어요. 저에겐 예전의 슬픔 대신 따뜻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린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이대로 보내줄 순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 연락했어요. 자식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6개월, 숨겨진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빼돌린 회사 돈, 해외 도피 자금, 허위 세금 계산서, 자식들이 회사 돈을 개인 유흥비로 탕진한 증거도 나왔어요. 접대비로 위장한 호화로운 밤생활, 온갖 사치품 구입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한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봤듯이 저도 이제는 법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저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식들은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항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두 아들은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는 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였거든요. 결국 큰아들은 징역 7년, 작은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 없이는 그들이 영영 개과천선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이 났지만 저의 가슴 한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고 믿습니다. 자식들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문득 큰아들이 어렸을 때 아파서 밤새 끌어안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큰아들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밤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망쳐버렸는지. 작은 아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경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면회는 더 잦아졌고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회사가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들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2년의 시간이 흘러 모범수로 지낸 두 아들은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변했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출소한 아들들은 제일 먼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제 두 아들은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녹더군요.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큰 회사를 물려주는 게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돈이나 회사 이야기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회사는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곧 할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우리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노인 상담센터에서 강연도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언제나 길은 있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 이제 저희 집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들은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자 자식들을 고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나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잠시 멈추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